조금 이따 얘기 나올 이제 예. 사면 관련한 내용이 예. 좀 연관이 되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이걸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일단 질문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셨으니까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희망버스 사태 때 이제 이른바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여론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물이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금은 이번에 부산 청장이다가 그렇죠. 문제가 예. 생겼죠. 경기청장도 경찰청장. 했었고 예. 이번 설 특별 사면에 이제 포함이 돼서 복권까지 예. 사면되고 복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됐는데 7일 오전 10시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알겠습니다. 맞춤형 사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는데요, 변 기자님.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예. 문제는 아닌데 예. 사전에 감지를 했느냐. 아. 이 보수 정권이 3.1절이 됐는데 설마 예. 나를 빼겠는가. 예. 당연히 풀어주겠지라고 확신을 갖고 덤빈 것이냐. 서전 청장이요? 아니면은 네. 사전에 약간의 교감이 있었느냐. 눈빛이라도. 네. 그다음에 아예 분명한 좀 언질이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언질이 같다면 엄청나게 사법 어떤 질서에 대한 예. 뭐랄까 네. 훼손이고 그냥 감으로 잡아서 했다면 나름대로 네. 상당히 그건 뭐 정치력을 발휘한 셈이 되는 거고.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네. 어. 이거 혹시 맞춤형 그렇게 아닙니까? 물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서 예비 후보가 개인 정치 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 특별 사면 얘기했으니까 쭉 가볼까요? 네, 뭐 계속? 그러시죠.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 MBC 간부들도 포함이 됐었고요. 예. 이번은 거의 3분의 1은 MBC 판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장견 전 전 MBC MBC 사장은 특히나 또 사장이 두 명이죠. 예. 안광환, 네, 김장겸 두 전 분의 사장. 전 MBC 사장이 이번에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효 복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복권만 된 분들이 백종문, 권재홍 이분들은 다 부사장, 지난 부사장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면 사면 복권으로 이분들이 어디에 기용될 건데라고 하는 게 언론계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예. 네. 또 MBC 탄압하는데 기용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MBC 사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또 MBC 탄압에 기용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이고 이미 사실은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위원장 맡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고 권재웅 씨도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다 사면 복권으로 힘을 실어주면 이분들은 대통령이 뭘 도와줬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소신껏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으로 기울 것이냐. 예. 글쎄요. 공정하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보수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 고문도 다 맡고 있고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복무할 당시에 언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다 수사가 진행됐던 건들인데 예. 다시 장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밑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 장관이 됐다가 지금 대표로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검찰 출신들이 되돌려 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검사 시절 관여했던 사건인데 그렇죠. 이걸 예. 또 뒤바꾸다 보니까 예. 의문부가 직접 많이 관여한 생깁니다. 것도 있고 예. 그냥 그 검찰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예. 자기네가 적폐청산하고 자기네가 다시 다 되살려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의혹이 있는 게 이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던 김관진 전 이제 실장,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예. 국방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파기 환송심이 있어서 유죄가 이제 재판이 예.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진행하라고 했는데 바로 재상고를 포기해 버립니다. 의지가 있다가 예. 파기 환송심이 판결 딱 나니까 네. 재항고를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바로 다시 그렇죠. 수감되는 거거든요. 예, 형을 치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고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럼 사면 복권을 기다린 거 아니냐. 여기에도 또 감지냐 교감이냐 언질이냐 또 이 문제가 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확신이 없이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재상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린 걸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그 MBC 간부들도 그렇습니다만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 4개월도 안 된 대상자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서 보선 시즌2가 될 것이다. 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미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죠. 사면에 대해서만큼은 세 차례 사면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직자 정치인이 82명이 이미 사면 복권 받았거든요. 거기에 요번에 24명 이제 더해지는 거고 또 주요 경제인 16명이 그동안 사면 복권 했는데 예. 이번에 5명이 거기에 또 얹혀지죠. 그래서 판결 직후에 사면하는 것 하면 이제 당연히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나 그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그 둘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가 아니냐.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사면권을 대통령이 집행한다는 것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강제로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3.1절이나 8.15 때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내도 거부 행사한 것이 9건이기 때문에 사법권, 입법권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그 대목도 짚었습니다.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는 국정을 농단했거나 아주 사법 질서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들이 과연 그 죄값을 어느 정도는 치렀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예, 예. 여기에서는 죄값을 다 치렀을까 저 정도 갖고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의 네. 대통령 사면권 처리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같은 것은 분명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게 좀 많으십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예. 더군다나 이미 어느 사람은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예. 더군다나 김관진 장관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분은 선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군의 댓글 공작에 대한 거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사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다뤄봤는데 뭐 안타깝지만 어제 아시안컵 끝났고요.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는 이벤트는 바로 오늘 밤에 펼쳐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녹화 촬영했고요. 사흘 뒤인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제목으로 100분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상훈 네. 취재팀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BS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니 그래요? 예. 뭐 많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안이 철저한다고 하고요. 통상적인 뭐 대담하고는 좀 달리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도 소개하는 컨셉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어떤 미니 다큐 형태 뭐 이 정도는 다 언론에 좀 나온 상황이고 예. 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가방 이 수수 논란일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그걸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둘로 나눌 수 네. 있거든요. 하나는 청문회라든가 예. 아니면 뭐 특검이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 특검법에 관한 얘기가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과할 거냐 이걸로 끝날 거냐 네. 이제 두 개인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한 위원장의 네. 이제 생각이 살짝 균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제일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유난 갈등이 있었는데 네. 예, 2차 유난 네. 갈등까지도 그리고 뭔가 이제 예. 제일 언론계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슷한 사건을 쭉 찾아보면은 2019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KBS 단독 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주일 전쯤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KBS를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되기로 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예. 몇 분 정도 걸릴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일 날 녹화를 했는데 예. 녹화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녹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붙을 내용 왜 KBS하고 이 시점에서 단독을 하는지 예. 무엇을 얘기했고 얼마나 방송될 건지 이 얘기가 전혀 없이 나오는 거죠. 언제 방송될 건지도 확실치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너무 좀 무심한 거 아닌가 또는 약간은 무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헌법 21조에 보면 국민은 모두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해석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프레스의 자유도 그다음에 스피치의 자유도 모든 시티즌한테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각 개인이 대통령한테 따져 물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국민들한테 가 있는 건데 언론이 대통령을 만나지도 제대로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회견은 없고 예. 그다음에 방송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한참을 기다렸다가 편집돼서 나오는데 그것도 설명이 확실치 않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나 국민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하고 네. 또 이번엔 특정 방송사 그렇죠. 이렇게 또 특정 매체를 정하고 대담까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대목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대담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것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부권을 그냥 다 싸잡아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데 다 이것저것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크거든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수 감정으로 남아 있어서 이태원 특별법만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잘 안 할 거로 생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독 어느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대개는 24시간 안에 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릴리스 돼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이 받았을 준비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방송 보시고 쓰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좀 조금 난감해하죠. 실시간 댓글 중에 한 분은 녹화 방송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네. 표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핵심을 짚으신 건데 뭐 얘기 나왔으니까 MBC에 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왜 KBS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대통령이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유추해 봐야죠. 글쎄요 뭐라고 제일 큰 국가기관 공영방송이니까 그렇겠지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KBS가 대통령의 신뢰를 이제는 충분히 회복했다. 예. 그럼 그 배경에는 뭐 사장 교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사진 그다음에 사장 교체가 끝나고 간부들 교체도 다 끝나고 요즘 KBS 나가는 거 보면 대통령이 꽤나 흡족해 하시는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문제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KBS의 수신료가 한전에서 전기료와 함께 거두어 들이다가 그걸 분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3월 1일부터는 해야 됩니다. 준비를 여지껏 해왔고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입는 KBS의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예. 네. 그 손실을 갖다가 이제 연기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드니까 KBS를 선택해서 단독 대담도 하고 그다음에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엄청난 손실이 입는 걸 갖다가 연기시켜 주고 예. 근데 너무 오버하면서 의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연기되는 거를 KBS가 몰랐어요. 네. 예, 아마 기사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실이 그 정도면 마음에 들어 하면서 픽업을 해주고 연기시켜주고 뭔가 이게
함께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의 추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일단 오늘 밤에 신년 대담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 나면은 특히 뭐 설 민심도 중요한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요. 음. 국민 통합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권이 챙겨야 할 뭐 국민 통합을 위한 뭐 설 민심을 하더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으로 오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팀장 듣겠습니다. 뭐 민심 핵심은 역시 이 경기 회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제.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주변에도 그 잘 나가는 상권에서도 지금 공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막 예. 이러니까요. 저희도 막 그 현장 취재하면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장은 더 진짜 열악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의대 증원도 발표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의대 정원을 이때 왜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지 조금 아직도 의아하기는 한데 그 다음에 실제로 부울경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제일 큰 관심사로 나오고 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그 다음이 일자리더군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무너졌는데 서민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더 분명한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 로드맵 같은 걸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방송을 일단 건 봐야겠습니다. 예.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하고 100분 편성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축구 끝났고 좀 꼼꼼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부터 하니까 사실 네. 이게 시간이 늦은 시간대잖아요. 네. 끝나면 11시 40분 그렇죠. 거의 이제 심야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당에서는 이게 국민 소통이 맞냐. 그 누가 그 시간에 늦게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겠느냐. 이런 제가 대통령실의 비판의 홍보수석이라도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고서 예. 설 연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뭐 이런저런 시비거리가 일지 않도록 예. 묻어버리는 게 제일 낫죠. 예. 앞서 잠시 뭐 꺼내기도 했습니다만 의대 증원 관련 이슈도 오늘 참 다뤄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장이 사의를 또 표명했더라고요. 사의 표명이요. 예.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이제 전투 분위기로 간다는 뜻인가요? 의사들이 상당히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떻게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다독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눈 시간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총선 이제 한 달여 정도 앞둔 시기에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또 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전 CBS 변상욱 대기자, MBC 경남 이상훈 취재팀장과 함께했고요. 두 분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